들어오고 계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주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까지는 데이터로 재미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인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리스닝 마인드에서 발견한 데이터로 상사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저희 팀 멤버들이 가로치고 보고서 작성법까지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저보다 더 많은 그런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또 굉장히 다양한 내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을 좀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뭔가 딱 정하는 것보다 좀 전체적으로 제가 고객사들과 만났을 때 가장 리더분들이 반응을 보이셨던 그 포인트를 몇 개를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오늘은 참가하신 분들께서 조금 내부 상황이나 키워드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오히려 그걸 더 좀 같이 보면서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계속 공지가 나가겠지만 저희가 항상 이 리먼 웨비나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들도 저희 채팅방에서 가장 많이 오픈 채팅방에서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가입을 입장이 안 된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이 많이 될 거고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도 있지만 직접 검색을 같이 해보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지금 내부 사정에 맞는 내가 궁금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원가입을 같이 한번 해보시고 트라이얼로 이용하시면서 저랑 같이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미 가입을 했어서 트라이얼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채팅방에 가입하셨던 계정하고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번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특별히 트라이얼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 이번 5월의 세 번째 주제고요. 저희가 발견한 데이터로 상사를 어떻게 설득시키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좀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어, 뭐였냐면요. 최근에 저희가 일본에 리스닝 마인드가 지금 진출된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데이터 인사이트 클럽을 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일본에서도 데이터 인사이트 클럽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이제 글로벌 파트 멤버가 같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고객사들하고 같이 데이터 인사이트 클럽을 진행을 잘 마무리를 하고 한국 오기 전에 그래도 간 김에 우리 팀 멤버들도 같이 뭔가 선물도 사고 이런저런 좀 구경도 할 겸 어디 이제 그 로프트라는 매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로프트에 가서 막 이것저것 보다가 정말 제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선크림과 이런 선케어 제품들이 정말 많은 장르와 제품과 카테고리와 브랜드들이 한쪽에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서 어떻게 어떤 거를 주면 좋을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매니저님 요 브랜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써봤어요? 왜요? 좋아요? 이랬더니 한 번도 안 써봤는데요. 리스닝 마인드 검색해보니까 얘가 검색량이 제일 많이 나오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요? 그럼 바로 삽시다 해서 바로 그걸로 저희가 선물을 했었고 실제로 보니까 그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색량이 있고 고객들이 정말 많은 거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실제로 사용해 보니
정말 이런 제품도 굉장히 좋았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물론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이렇게 단순하게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제까지 제가 고객사 분들이 이런 이용들을 하시면서 나중에 말씀하셨던 공통된 어떤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설득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희 데이터 하나 보여놓고 이걸 보면서 같이 의논을 하면 이게 고객들의 경로고 고객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그냥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 전체 그림을 상사 머릿속에 심어놓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고객사에 가서 처음 저희의 어떤 인텐트 마케팅을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리스닝 마인드 데이터를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고객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혹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함께 인텐트 마케팅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는 순간 정말 리더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 뒤에 어떻게 액션 플랜을 가야 되는지,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전환되는 시점이 발생하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체 그림이 뭘까요? 혹시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이미 저희 뭐 교환이나 아니면 강의나 뭐 세미나나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접하셨다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체 그림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전체 그림은 CDJ입니다. 고객 여정 지도거든요. 이 고객 여정 지도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쟁사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잠재 고객들, 내지는 이미 고객인 이 전체 고객들의 데이터, 이렇게 세 그룹의 데이터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고객 여정 지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이 경쟁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환경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전략 지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리마 웨비나 첫 번째 시간에도 사실은 시장 조사를 하거나 해야 할 때 우리가 이 CDJ를 봐야 돼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고객, 또 상사를 설득시키는, 내부를 설득시키기 위한 첫 번째는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고, 이 전체 그림은 바로 이 자사 경쟁사 고객 데이터가 담겨 있는 CDJ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자사 경쟁사 고객 데이터에서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겨 있나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마케터들이라면 반드시 답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저희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들 중에 이 8가지를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 고객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설정해놓은 페르소나가 우리가 지금 브랜드 안에서 뇌피셜로만 정해놓은 페르소나는 아닌지, 정말 우리 제품이 우리 페르소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에 대한 걸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이 고객 여정 지도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한 우리 고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가장 처음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 어디고 그 인지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고객의 어떤 검색 경로들, 검색 여정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알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고 리더분들을 만나다 보면 리더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도대체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우리 브랜드로 유입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 담당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봤던 걸로 보면 뭐 GA나 이런 것들은 우리 웹사이트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 키워드들은 볼 수 있지만 훨씬 더 그 앞단에 논브랜드에서부터 우리 브랜드를 인지해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로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브랜드에서 이탈돼서 우리 브랜드로 유입이 되는 어떤 포인트라던가 반대로 우리 브랜드에서 그러면 경쟁사 브랜드로는 어떻게 지금 혹시 이탈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궁금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 이게 검색 여정을 보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브랜드를 인지하고 나서 이렇게 수많은 브랜드들 간에 경쟁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고객들이 검색을 할 텐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 제품을 선택한 바잉 팩터는 뭐야? 우리 제품은 어떤 것 때문에 선택을 했을까라는 부분들도 사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우리 제품하고 경쟁 제품과의 경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똑같은 제품 카테고리라 하더라도 각각 브랜드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성별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토픽이 굉장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크림이라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AB라는 경쟁사 브랜드들이 있는데 AB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고객들이 묻지 않고 다른 토픽으로 물어볼 수 있고 심지어 그게 연령대별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온라인 여정상에 그러면 우리가 내보내는 컨텐츠나 메시지가 실제로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우리만 잘 만들어 놓고 노출이 되지 않아서 고객하고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는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 여정상에 우리 미디어 노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케팅 캠페인이나 광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 경쟁사의 이런 캠페인 성과는 정량적으로 내지는 정성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 고객들의 인지 현황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담겨 있는 게 바로 검색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고객 여정 지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리더를 설득을 시킬 때 우리가 보통 현재 이렇습니다라는 현황을 보여주는데 기존에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를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이 고객 여정 지도로 먼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물론 이걸 굉장히 깊이 있는 이 데이터 리서치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저희 내부에서도 진행을 했을 때 정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보고자 하는 게 뾰족하다라고 하면 리스닝 마인드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큰 덩어리들로 토픽을 구성해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예시를 그냥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한번 봤던 것 중에요. 이게 저희가 그 정기 후원하는 그런 단체의 어떤 고객 여정 지도를 그냥 큰 토픽으로 한번 보게 된 거였어요. 요거는 그냥 인텐트 파인더로 정기 후원, 뭐 후원, 기부 요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미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좌측에 모든 검색 데이터의 공통된 토픽으로 바로 클러스터링이 되잖아요. 그 토픽들을 중심으로 가장 크게 전체 산업 지도를 그냥 빨리 큰 흐름으로 만들어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 여정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전환 지점, 포인트 오브 퍼체스를 어떻게 줄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가장 좌측에 있는 초기 탐색 단계와 우측에 있는 이제 정보 탐색 이후의 단계를 먼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그 구분을 짓는 기준은 우리 브랜드가 포함이 됐냐 안 됐냐로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브랜드명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두 번째 브라우징 이후 단계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논브랜드면 가장 좌측에 초기 탐색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후원 방법, 댓글 후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토픽이 있었고요. 아니면 어디에 후원을 해야 될지 추천을 받거나 순위를 물어보거나 비교를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런 굿즈였거든요. 실제로 이런 후원 팔찌든 반지든 종류나 이런 굿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런 후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면 뭐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세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그냥 기본적인 뜻이나 정의를 물어보는 어떤 큰 덩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알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정보, 그 다음에 브랜드 플러스 굿즈, 예를 들면 뭐 유니세프 반지, 뭐 유니세프 팔찌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앞에서 이렇게 뭐 추천이나 순위를 봤는데, 나는 뭐 이번에 유니세프가 좋은 것 같아. 뭐 이번에 나는 뭐 초록우산이 좋은 것 같아. 하면 뭐 초록우산 참여 방법, 뭐 유니세프 기부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굉장히 많은 볼륨을 잡은 게 이제 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채널, 캠페인,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실제로 배송 아니면 취소나 해지나 중단도 굉장히 큰 토픽으로 앞에서 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부고 관련된 서류들. 이제 이런 것들을 크게 실제로 우리 산업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나왔던 질문들, 혹은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렇게만 잡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사실 거의 한 30분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더 이제 구체화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 더 지금 선크림으로 한번 보면요. 요거는 제가 직접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잠깐 보시면 우리 초기 탐색에서 나오는 것들, 이 정보 탐색, 뭐 이런 것들 있죠? 요거를 제가 실제로 데이터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 바꿔서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저희 리스닝 마인드 이제 들어와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은 이 처음에 인텐트 파인더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와 한 번이라도 만나셨던 분들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키워드를 넣을 때 키워드 셋이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셔야 된다. 우리 브랜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쟁사 브랜드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브랜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논브랜드들. 근데 논브랜드 키워드 셋을 정할 때는 뭐 제품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고객의 고민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산업에서 제품을 분리하는 어떤 기준들, 뭐 이런 것들로 키워드 셋을 정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선크림으로 봤으니까 이제 일단 브랜드는 넣지 않고 이 제품만 그냥 간단하게 넣어서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트라이얼 지금 가입하셔서 해보신 분들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일단 선크림, 네, 제가 지금 잠시만요. 한글이 안 적어서 네, 선크림. 혹은 선크림이라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뭐 선블록 이 정도만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선크림과 지금 넣은 키워드의 앞뒤에 붙어 있는 모든 연관 키워드를 구글하고 네이버에서 가져온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전체 월에 한 169만 정도의 검색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선크림은 우리가 항상 발라야 된다라고 하지만 약간 또 시즈널리티가 좀 있죠.
그래서 거의 한 2월, 3월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볼 수 있고, 지금 저희도 보시면 쭉 점점 이제 2월, 3월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상향 곡선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키워드들은 총 아까 보셨던 전체 지도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지금 선크림으로만 봤을 때 16,000개 정도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가 검색량 집계로 이제 토픽을 볼 건데요. 여기 토픽을 실제로 지금 저 16,000개 정도의 키워드를 보면 사실은 공통돼서 같이 물어보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토픽으로 묶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선크림이라고 검색하는 고객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검색량으로 보면 거의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선크림이라고 검색하는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 그다음에 선크림이라고도 검색하지만 요거는 한 15만 정도의 검색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선크림이나 선크림이 이제 붙어져 있는 것 중에 가장 검색 볼륨으로 봤을 때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는 좌측의 토픽들을 쭉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단 제일 눈에 보이는 게 브랜드명이 여기서는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드명으로 봤을 때 검색량 순으로 보면 달바, 헤라, 자작나무, 닥터지, 셀퓨전시, 랑콤, 이니스프리, 구달, 에스쁘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이거는 뭘까요? 이 브랜드가 들어갔다는 건 초기 탐색이 아니라 초기 탐색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부터 들어가는 건데 브랜드명이 들어간 이 검색 볼륨 자체가 실제로 달바, 헤라, 자작나무 이런 토픽들이 있지만 검색량 순으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는 게 일단 1위로 보면 지금은 달바를 가장 많이 달바 선크림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브랜드명으로 하나 보여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약간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는 저는 약간 이제 뭐 성분이라던가 좀 제품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톤업이로 보여져요. 지금 톤업 선크림이 지금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걸로 보여지고 톤업 선크림 안에서도 달바, 헤라, 자작나무, 이니스프리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워터풀 그 다음에 남자 톤업 선크림 실제로 제가 뒤에서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톤업 선크림을 의외로 남자분들이 남자 톤업 선크림을 찾는 경우들이 꽤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톤업에 대한 어떤 기능성 제품 라인에 대한 것도 보여지고 아니면은 수분 선크림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지금 뭐 여드름에 대한 부분, 선크림과 여드름을 같이 사람들이 비교해서 검색해 보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똑같이 이제 제품 라인으로 봤을 때 선크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거에 가장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무기자차가 좀 많이 보여지고 또 이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유기자차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사람들이 비교해서 보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논브랜드로 사람들의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쭉 보시다 보면 추천, 이제 선크림에 대한 추천들이 있을 거고 내지는 여기 내려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보면, 사람들이 세안을 할 때, 잠시만요. 제가 필터를 조금 다시 초기화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세안으로 보면 선크림과 세안과 연결지어서 고객들이 선크림 세안, 이런 무기자차, 유기자차 선크림 세안, 선크림 세안 안 하면 왜 물어볼까요? 근데 선크림 세안 안 하면 뭐 어떤 영향이 있나?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기 선크림 세안, 네, 그다음에 선크림 바르는 세안, 뭐 이런 식으로 이중 세안 필요 없는 선크림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어쨌든 이 이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물어보고 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순서,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선크림을 바르는 순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지금 프라이머 선크림 순서, 선크림 바르는 순서, 비비크림, 선크림 순서. 실제로 이제 많은 이런 단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선크림이나 이런 순서들을 궁금해하는 고객들도 지금 보시면 꽤 많은 검색량으로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 토픽이 어떻게 되냐라고 보시면 다시 그 앞에 장표를 생각해 보시면 이 앞에 큰 덩어리, 고객들이 물어보고 있는 큰 덩어리들이 있고 그 덩어리 안에 사람들이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저희가 연령대, 성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크림과 관련돼서 연령대는 지금 보시면 거의 10대부터 50대까지 거의 유사하게 검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연령대별로 선크림을 볼 때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20대 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위에 토픽의 순서가 이제 20대의 키워드들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브랜드들하고는 지금 순서가 굉장히 다르고 안 보이던 게 지금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유이크, 스킨푸드, 세안, 이렇게 추천, 수분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아무래도 20대는 남자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PX, 그리고 에뛰드, 홀리카홀리카는 아까 보시면 순위에 올라와 있지 않았던 브랜드들인데 20대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제 아까 수분, 그 다음에 지성, 여드름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것들로 보여집니다. 되게 눈에 띄는 건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까 전체로 봤을 때는 톤업이 높았는데 20대들은 지금 톤업에 대한 게 상위 토픽으로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20대들이 선크림을 보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30대 한번 봐볼게요. 30대를 클릭을 해보시면 30대를 클릭하고 위에 토픽으로 보면 지금 워터프루프 그 다음에 이제 디렉터 파이는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런 뷰티 제품 리뷰하는 굉장히 인플루언서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디렉터 파이가 하는 뭐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연령 특성상 이제 아기 선크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톤업이 이제 30대에서 좀 보여지는 걸로 보이고 뭔가 임산부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수치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하나는 바나나 보트라는 게 갑자기 30대에서 좀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봤더니 어떤 그 해외 제품이고 이게 약간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슈가 됐더라라는 것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좀 저희 처음 장표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인텐트 파인더에서 제가 막 이렇게 보았던 이 짧은 시간에 봤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 고객 여정별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제품의 필요를 인지하는 과정부터 브랜드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브랜드를 인지했을 때 그 안에 경쟁성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에 토픽을 보면서 이렇게 전체 시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려보고 우리 브랜드, 경쟁사 브랜드, 고객의 현황을 한번 지도를 매핑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매핑을 해보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보여지는 장표가 사실은 이제까지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고 이 앞에 지난주까지 매주 거의 나왔던 장표들이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소비자 규모는 이렇고요. 관련 토픽 순위는 이렇고 각 시장의 세그먼트는 연령대별로 봤을 때 이렇고요. 아니면 어떤 성분이나 이런 분류값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사실은 데이터 테이블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까처럼 CDJ 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첫 번째 이거를 저희가 같이 보고를 하거나 설득을 할 때 보고 나면 똑같은 환경에서 현재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어떤 건지, 풀어야 하는 거는 어떤 건지, 현재 문제는 뭔지 똑같이 온라인이 된 상태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반드시 이걸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토픽에 고객 여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 여정 단계별로 우리가 각각 하고 있는 페이드 영역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단계별로 고객들이 검색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콘텐츠들은 온드미디어 채널은 어디인지, 근데 이게 SEO나 SMO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런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단계는 우리가 굉장히 잘 고객과 노출이 되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계에서는 또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현황을 보면 이제 이 이후에 우리의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어떤 미디어 플래닝이라던가 아니면 채널별 전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이 시리즈의 전체 시장을 우리 상사의 머릿속에 심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캡처를 하셔서 가져가신 다음에 트라이얼로 한번 인텐트 파인더를 검색을 해보시고 빨리 우리 거를 매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채팅창을 보면, 아직 질문은 따로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서 궁금한 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방에 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이제 전체 시장을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그럼 제가 이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그냥 get to the point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보고 싶은 건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 질문, 우리가 상사가 물어봤던 질문, 우리가 상사가 알고자, 우리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아젠다들, 아니면 새롭게 내려온 미션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제대로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우리가 뭘 봐야 돼? 이 데이터로 무엇을 봐야 될까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요 뒤에 흐름으로 이제 풀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내부 사정과 그다음에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걸 보여드려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지금은 조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어떤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채팅으로 혹은 이제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산업이나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앞에 전체 여정을 봤는데 그 여정 안에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핵심 질문을 확인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핵심 질문을 데이터로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볼 거냐가 바로 이 세 가지 컨셉입니다. 점으로 데이터를 볼 거냐, 선으로 볼 것이냐, 면으로 볼 것이냐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점으로 보는 거는 앞에서 CDJ 맵에서 본 것처럼 현재 우리 산업에 존재하는 모든 키워드들을 볼 수 있고 토픽들을 보면서 현재 구성 현황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로 고객 검색 여정은 어때? 우리 브랜드로 어떻게 인입되고 있어? 혹은 어떻게 다른 브랜드로 혹시 이탈되고 있는 경로는 없어? 아니면 우리 페르소나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게 맞나? 우리가 고객이 풀고자 하는 문제 중심으로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놨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검색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선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런 선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아지면 이제 그 안에서 면으로 고객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고객들이 그러면 이 어떻게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혹은 고객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객들의 인지는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 자리가 잡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그렇게 고객들이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룹해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컨텐츠는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어? 노출이 잘 되고 있을까? 그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에 잘 대응은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전체 시장을 봤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하나씩 풀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점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선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면으로 답변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을까? 혹은 저도 이전에 어떤 질문들을 들었지라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페르소나에 딱 맞는 컨텐츠 전략은 뭘까? 아니면 우리 지금 제품군이 지금 연령층이 이런데 다른 새로운 고객층 데려올 수 있는 전략 뭔가요?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가요? 우리 제품의 고객들이 사실은 팬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굉장히 로열티 있는 고객들이 많지만 사실 그만큼 브랜드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새로운 연령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10대, 20대 고객들 MZ들 어떻게 데려올 거야? 그 전략 가져와봐. 라는 것들이 항상 중요한 아젠다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USP 뭐야? 우리 브랜드로 유입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 경쟁사 비교하고 왜 자꾸 어디에서 이탈되는 거야? 우리 이번에 캠페인 했는데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어떤 성과가 일어났어? 이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항상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전략을 세우거나 현황을 보고하거나 아니면 결과 성과를 보고하는 결과 보고서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전부 다 사실 포함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큰 덩어리로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나눠봤어요. 경쟁사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컨텐츠 전략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성과 분석을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 보고 쪽에 좀 가깝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질까인데요. 경쟁사 분석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임팩트 있는 설득 포인트는 딱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인텐트 파인더로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질문을 파악하기. 그 다음에 이게 이 브랜드라는 건 우리 자사 브랜드, 경쟁사 브랜드가 모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러스터 파인더에서 각 브랜드에 대해서 고객이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나 퍼센셜 파악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드맵인데요. 브랜드 간의 이탈 경로를 파악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큼 강력한 설득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현황을 보고 브랜드 간 특성 비교해주고 어떻게 이탈되는지를 보여주는 포인트가 가장 임팩트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콘텐츠 전략으로 보면 어떤 게 가장 임팩트가 있나 보면 클러스터 파인더에서 현재 우리 잠재 고객이 물어보고 있는 이 앞장에서 면으로 보는 거라고 했죠. 잠재 고객이 물어보고 있는 이 컨텐츠 질문 덩어리들 중에 우리 컨텐츠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경쟁사 브랜드는 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노출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빠르게 이제 컨텐츠 전략이 나와야 될 거고 채널 전략이 나와야 될 거죠. 그리고 컨텐츠의 형태도 나와야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페르소나 뷰, 우리의 타겟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뭘까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그 고객들이 어떤 식의 검색 경로를 나아가고 있나, 이 경로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컨텐츠 메시지와 어떤 컨텐츠 형태와 어디에 노출을 시켜야 할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컨텐츠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과 분석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인텐트 파인드에서 기본적인 검색량이라던가 아니면 연관 검색어에 대한 분석들이 들어갈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그래서 그 캠페인을 하기 전과 후에 고객들의 검색 경로 아니면 인지, 퍼셉션이 생겼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걸로 만들어졌는지를 이제까지는 어떤 검색량이 생겼어요만 보는데 사실 그것보다 이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보는 게 특정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고객들이 그냥 회사 정보만 검색을 하다가
이제 이 캠페인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제품 카테고리나 아니면 어떤 제품의 속성이나 어떤 키워드들을 물어보는 거죠. 아마 지난주 저희 리마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실제로 그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실제로 그 이효리 풀무원 지구식단에 대해서 풀무원 기업 정보만 있던 것들이 갑자기 지구식단, 이효리가 광고한 거에 대한 어떤 키워드들이 생기면서 경로들이 뻗어 나가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성과가 생겼나? 이게 경로가 생긴다는 건 뭘까요? 다시 맨 앞으로 돌아오면 CDJ 맵에 또 하나의 토픽이 생기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뾰족한 하나를 잡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걸 봐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설득 포인트가 있는 장표들은, 데이터들은 요렇게 이런 거에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 다른 것들보다 이제 경쟁사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실제로 데이터로도 보여드릴 거고 할 건데요. 지금 좌측과 우측 보세요. 똑같은 산업군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좌측의 토픽 순을 보면 매장, 큰 재고, 리들샷, 조회, 영업시간, 추천템, 화장품 케이스 하고 연령대별 특성을 보면 10대부터 뭐 40대까지 굉장히 고루고루 지금 많이 검색을 하고 있죠. 20대가 제일 많긴 하지만 못지않게 지금 10대도 많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을 보면요. 세일, 추천, 남자, 쿠션, 향수, 기프트 카드, 뭐 립밤, 샴푸 뭐 이런 제품 카테고리들이 보이는데 연령대 특성 키워드로 봤더니 20대가 압도적이죠. 한번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어디와 어디를 좀 비교해 본 것 같으실까요? 어디와 어딜까요? 제가 너무 사전 정보 없이 이렇게 드려서 되게 막연할 순 있지만 그래도 약간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됐던 화두가 되고 있는 약간 브랜드 간의 좀 비교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다이소와 올리브영 비교입니다. 실제로 제품들이 어떤 그 유통 채널을 고민할 때 사실 올리브영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시고 브랜드와 올리브영을 붙이는 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 올리브영 안에서의 어떤 이슈가 되는 것과 우리 브랜드 간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시는데 또 못지않게 또 다른 유통 채널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브랜드가 다이소거든요. 근데 다이소 보시면 정말 압도적으로 10대들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것도 다시 한번 데이터로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네, 인텐트 파인더에서 네, 지금 다이소 를 검색을 해보고 어, 다이소를 일단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10대들이 많이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이소와 관련을 해서는 실제로 사람들의 월 평균 검색량이 1700만 정도 돼요. 그리고 키워드가 한 7만 5천 개 정도가 있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 요 토픽들이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건 올리브영에는 없었던 10대들이 다이소에서 굉장히 많은 검색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10대들은 올리브영이 아닌 다이소에서 뭘 검색하고 있을까에 대한 현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0대로 검색을 해보면 지금 토픽이 바뀐 게 다이소 초콜릿 파우더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2월에 갑자기 이 초콜릿이 올라간 걸 보니까 뭐 이런 발렌타인데이나 이제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이런 초콜릿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어, 사실 올리브영 하면 이제 뷰티 제품들이 굉장히 있는데 10대들은 사실 올리브영이 아니라 다이소에서 이런 컨실러, 브러쉬, 애교살, 쉐딩, 기름종이, 여드름, 네일, 픽서, 연장 라이너, 뷰러, 쌈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다이소에서 10대들이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할 때에 검색 경로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고 있나? 여기서 그냥 가장 많이 지금 보여지는 그냥 다이소 애교살 라이너로 한번 패스 경로를 한번 봐볼게요. 왜 여기서 하나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다이소 애교살 라이너를 검색하는 고객들은 이미 다이소에서 이제 검색을 하거나 이제 컬러그램이라는 이제 브랜드인 것 같죠? 이렇게 보거나 지금 보시면 올리브영 애교살 라이너 추천에서도 실제로 다시 다이소로 넘어가서 비교를 하면서 고객들이 이 제품을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이소 애교살 라이너를 검색한 이후부터는 실제로 이제 다른 브랜드로 이탈 없이 지금 계속 다이소 안에서 다른 화장품들을 보거나 성분을 보거나 아니면 뭐 덕후 추천처럼 어떤 후기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점점 이 구매 전환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소 애교살 라이너. 지금 그럼 반대로 올리브영 애교살 라이너의 검색 패스 경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다시 패스파인더를 검색을 해보시면 올리브영 애교살 라이너도 여러 가지 추천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아예 논브랜드 애교살 라이너 추천, 뭐 애교살 그리는 화장품 아니면 홀리카 이건 뭐 다른 브랜드인 것 같네요. 애교살 메이크업을 보다가 이제 올리브영 애교살 라이너로 브랜드를 인지하고 아예 유통 채널을 보면서 들어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리브영에서 실제로 다이소로 이탈이 되는 경로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사 현황 분석을 했을 때 실제로 연령대별로 보고 있는 현황들, 브랜드 비교 현황들을 볼 수 있고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브랜드의 여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드맵에서 A라는 브랜드에서 B 브랜드로 이탈되는 이런 경로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연결해서 저희 원래 장표를 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런 경로들을 보여줄 때 제가 앞에서 이제 선크림을 봤기 때문에 이 달바 선크림이 아까 가장 브랜드로 가장 위에 올라왔었죠, 상위로. 그래서 이제 달바 선크림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에서 유입이 돼서 어떤 경로로 이탈이 되고 있을까라는 걸 보면 이 좌측을 보면 뭐 달바 톤업 선크림, 뭐 올리브영 톤업 선크림 에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구달에서 달바 선크림으로 이탈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달바 선크림 이후에 그럼 어떻게 가나 봤더니 실제로 달바 선크림 토너, 달바 선크림 성분 이렇게 달바 선크림 안에서 더 디테일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제품 정보를 찾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이 고객 여정을 보면 제품 정보, 후기, 리뷰,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비교를 하다가 구매 전환까지 가는 경로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로들을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달바들을 보다가 채널로 뭔가 올리브영 아니면 뭐 셀퓨전시 닥터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달바 선크림을 보다가 선크림뿐만 아니라 이 하단으로 보면 이제 다른 제품 라인으로 달바의 다른 제품, 달바 미스트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브랜드 전체에 대한 어떤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저희 패스파인더에서 보시면 연령대별, 성별로 가장 주요하게 그래도 보고 있는 키워드들이 어떤 것인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같이 그러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달바 선크림을 저희가 봤었죠. 그러면 여기서 달바 선크림을 다시 한번 검색해서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달바 선크림을 검색하기 이전에 들어온 것들, 그 다음에 달바 선크림을 검색한 이후인데, 실제로 이런 경로들을 보다가, 우리가 유저 특성으로 봤을 때, 달바는 근데 보니까 이제 40대 키워드들이 조금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바 선크림 경로 안에서 40대들이 어떤 키워드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지, 달바 톤업 선쿠션, 달바 세럼, 어떤 달바 발사, 이런 것들은 좀 40대 키워드들로 보여지고, 그러면 20대들을 실제로 어떤 키워드들을 봤나 했더니,
구달 무기자차. 지금 이 성분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20대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 걸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차이들이 어떤 것들일지, 이제 이런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색을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러면 20대들이 검색하는 저런 거에 대한 성분이나 아니면 어떤 저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컨텐츠로 또 잘 답변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로드뷰를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달바 선크림을 검색을 했던 사람들이 이 이후에 그러면 어떤 브랜드들로 혹시 이탈이 되는 경로가 있나라는 것도 보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에 보셨던 패스파인더는 특정 어떤 A라는 브랜드가 있을 때 입력한 키워드가 있을 때 그 키워드가 10번까지 가는 이 실제 고객들의 검색 경로를 보면서 선계의 경로를 보여주는 거라면 이 로드뷰는 말 그대로 A와 B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종료 지점을 찍고 A에서 B로 가는 이 경로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바 선크림에서 다른 브랜드들이 언급이 되는 거, 닥터지가 바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닥터지 선크림으로 고객들이 넘어갈 때 이 중간에 어떤 경로들을 통하다가 정보를 찾아서 이탈이 되는지, 사실 이런 거는 달바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닥터지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달바 선크림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것들, 성분에 대한 부분들을 보였는데, 달바 선크림 조작이 뭔가가 이슈가 있었나요? 달바 선크림 조작에 대한 부분들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브랜드들로 지금 연결이 돼서 이탈이 되어지는 걸로 좀 보여지는 경로가 있네요. 다른 경로를 좀 더 볼게요. 네. 지금 대부분 달바 선크림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보다가 중간에 달바 선크림 조작에 대한 어떤 덕후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고 선크림 조작 리스트들이 나오다가 여기에서 아마 닥터지 선크림으로 다시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닥터지로 가는 경우들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지금 셀퓨전시도 있었는데 대부분 선크림 비교할 때 사실 제가 이 조작에 대한 이슈를 좀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 달바 선크림 조작에 대한 게 뭔가 이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 달바 선크림 조작에서 구글 스냅샷 확인을 눌러보시면 실제로 지금 이 키워드들을 넣었을 때 검색 결과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네, 선크림 조작 리스트에 대한 뭔가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근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경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실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걸 인지를 하고 이탈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달바 같은 경우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컨텐츠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이죠. 부정 이슈를 그냥 단순히 밀어낸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여전히 검색 볼륨이 있는 거라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컨텐츠로 대응을 해야 실제로 계속해서 다른 브랜드로 이탈되는 경로 안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넘어가 볼게요. 저희 자료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바로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로드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A에서 B 브랜드로 넘어가는 것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것들은 바로 이런 포인트들이 실제로 제가 저희 고객사분들과 미팅을 했을 때 가장 아하 모먼트가 있었던 포인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실제로 리스닝 마인드에서 발견한 데이터로 고객을 상사를 설득을 할 때에는 일단 전체 그림을 그린다. CDJ 안에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나아갔을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나아가야 되는 목표들,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제 뾰족하게 확인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경쟁사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인텐트 파인더, 그다음 클러스터 파인더, 로드맵에서 페르소나 이런 고객 경로에서 이탈되는 것들을 보여줬을 때, 근거로 됐을 때 가장 설득이 많이 되고 아하 모먼트가 있었다.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컨텐츠의 대응에 대한 부분이 이슈이다, 미션이다라고 하면 클러스터 파인더에서 전체 컨텐츠 노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이 되고 있는지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 잠재 고객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실제로 저희가 패스파인더에서 페르소나 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그 페르소나들의 검색 경로를 보면서 컨텐츠들의 전략들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 이건 조금 더 결과 보고에 가까울 것 같은데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존에 하셨던 어떤 검색량이나 연관 검색어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인지가 생겼는지, 어떤 검색 경로들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성적, 정량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게 고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채팅으로 많이 남겨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뭐 같이 보고 싶은 키워드가 있으시다면 잠깐 입력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지금 바로 뭔가 떠오르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뭔가 풀고자 할 때 이 데이터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채팅방으로 저희 이런 커피챗 링크 같은 거 남겨드렸을 텐데요. 실제로 커피챗에서 어떤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 부담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여기서 딱 나온 그대로예요. 저희가 트라이얼을 보면 그 데이터들 이제 다 보실 수가 없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챗 때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재 내부에서 좀 어떤 고민들이 있다. 아니면 내지는 진짜 우리 이 브랜드랑 좀 경쟁 현황 보고 싶어요. 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바로 검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컴퓨터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을 못 남겨주셨다 하더라도 커피챗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결해서 이제 다음 주가 거의 5월 마지막 주가 될 텐데요. 마지막 주에 대한 주제는 점점 이제 또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 여행에 대한 또 트렌드들이, 키워드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봄 또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는지 이 여행과 관련된 키워드들 브랜드라면 사실 이런 거 관련된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프로모션들도 기획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딱 시간이 12시라서 저는 리마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들 그러면 커피챗에서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